그 여자는 아내가 죽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인이 외로웠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재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배신입니다. 그 여자는 아내가 죽기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김정호 씨 72세 그리고 그의 아내 고 박미숙 씨 두 사람은 4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박미숙 씨의 인생은 한마디로 희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며 가게를 지탱했습니다.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친정어머니 병수발도 혼자 했습니다. 50대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쉬면 우리 집이 무너져. 그게 그녀의 말버릇이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던 해 박미숙 씨는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남편 김정호 씨는 병원에 자주 왔고 아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내일 갈게.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남편의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미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때도 항암 치료 시작할 때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병원 안 가? 엄마가 나보고 오지 말래. 사람 많으면 피곤하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들어갔고 저축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새벽 박미숙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편이 병원에 도착한 건 그녀가 숨을 거둔 지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장례식장, 김정호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가 봐.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봐.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김정호 씨는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옷, 아내의 화장품, 아내의 사진들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딸이 말렸습니다. 아빠, 그래도 추억이 있는 물건들인데. 남편의 대답, 보면 슬프잖아. 빨리 정리해야 해.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김정호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좀 쉬고 올게. 그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딸 김현주 씨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상처받았을 거야. 혼자 좀 쉬고 싶으신가 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만 받았습니다. 응, 잘 있어. 조금만 더 있을게. 그러던 어느 날 김현주 씨는 우연히 아버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대형마트에서. 그런데 아버지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두 사람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딸은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현주 씨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여자의 집 앞 문이 열렸습니다. 현주야, 네가 어떻게 알고?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그 여자는 침착했습니다. 아, 따님이시군요. 들어오세요. 현주가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버님과 함께 지내는 집이에요. 같이 지낸다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자는 말합니다. 외로우셨대요. 제가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딸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 여자의 이름은 이순희. 61세, 한번 이혼 경력이 있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김현주 씨는 캐물었습니다. 아버지랑 언제부터 아셨어요? 이순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쯤 됐죠. 1년. 그 말은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부터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알고 계셨나요? 이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렸죠. 김현주 씨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전 마이너스 500만 원. 이순희. 5개월 전 마이너스 300만 원.
이순희. 4개월 전 마이너스 800만 원 이순희. 3개월 전 마이너스 1200만 원 이순희. 총 2800만 원. 어머니가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전부 이순희. 어머니가 병원비 걱정하며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그 시기에 아버지는 다른 여자에게 어머니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현주 씨는 버려진 쓰레기 봉투에서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병원에서 쓴 마지막 기록들. 오늘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다. 전화했더니 피곤하다고 했다. 나도 피곤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 여자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실수로 흘린 말에서 이름은 순이라고 했다. 나는 묻지 않기로 했다. 물으면 답을 들어야 하니까. 내가 없어지면 저 사람이 편해질까? 그럼 나는 빨리 없어지는 게 맞는 걸까? 박미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자신의 돈이 그 여자에게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닌 그냥 남겨진 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딸 김현주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망 전 재산 부당 유출, 정신적 학대, 그리고 상속 재산 반환 청구. 법정에서 아버지 김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43년을 살았는데 외로웠다. 위로가 필요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였습니까? 김정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김정호는 망인 박미숙이 생존해 있던 시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망인명의 재산을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는 단순한 재혼이 아닌 명백한 배임 행위로 판단된다. 이순희에게 송금된 금액 중 2,100만 원을 환수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판결이 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김현주 씨는 우연히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순희는 떠났습니다. 김현주 씨가 물었습니다. 왜 헤어졌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어. 돈 다 떨어지니까. 이순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게 없잖아요. 소송도 걸렸고 재산도 묶였잖아요. 난 그냥 위로해 준 것뿐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김정호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건 43년 아내의 일기장 한 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운 위로는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를 떠올리셨나요?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